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10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3시 4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미증시에서 원전 SMR 대장주인 뉴스케일 파워 무려 마이너스 11.93% 급락이 나왔어요. 자, 오클로도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오면서 월요일장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분석을 해드리면서 월요일장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떠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 갈지, 그리고 이 주가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주말에도 이렇게 쉬지 않고 영상을 준비한 만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를 보시면요. 자, 최근에 요 매물대 구간, 이 매물대 구간을 계속해서 터치를 해주면서 지속적인 매물 소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요 이평선을 보시면은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쳐주는 모습이 나와줬죠. 자,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요 5일 이평선이 위로 올라오면서 5일선 위에서 안착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어요. 자, 이 모습은 슈팅이 이제 임박해져 왔구나. 자, 요런 걸 의미를 하는데, 자,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미 원전 대장주인 뉴스케일 파워, 자, 이 뉴스케일 파워의 급락과 자, 오클로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월요일자 자, 이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자, 물론 미증시에서 원전 SMR 종목들의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 그리고 핵심 부품 이거를 뉴스케일 파워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뉴스케일 주가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미 원전 대장주인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의 하락으로 인해서 월요일장 일단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자, 그러면 어제 새벽 이 뉴스케일 파워의 급락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우선 어제 자, 뉴스케일 파워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제가 이 내용을 구독자 소통방에 정리 좀 해드렸었는데, 자, 보세요. 매출액이 810만 달러가 나왔어요. 자, 근데 컨센서스에서는 1170만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자, 이 예상 대비해서 30%가 감소가 됐다. 자,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자기네들이 매출액을 높게 책정을 해놓고, 이거보다 안 나왔으니까 너네 잘못된 거야. 자, 이거를 악재로 둔갑을 시켜서 주가를 좀 밀었다는 거죠. 자,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보세요. 이 밑에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자, 무려 800%나 증가된 매출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엄청난 매출 증가세를 보여줬고 이 손실을 보시면 1760만 달러. 컨센서스 대비해서 4.6%가 감소된 수치죠. 자, 근데 이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자, 운영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자, 운영비가 왜 증가했냐면요. 초기 물량 발주로 인해서 운영비가 증가한 것 뿐입니다. 초기 물량 발주가 증가했다는 것은 향후에 이 추가 오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즉,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이 주문이 들어온 거를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GPM을 보시면은 GPM이 뭐냐면은 매출 총 이익을 뜻합니다. 자, 마이너스 220%가 나왔는데, 자, 컨센서스에서는 마이너스 400%를 예상을 했는데, 자, 이 예상 대비해서 무려 45%가 증가된 수치, 즉, 서프라이즈 수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밑에 현금 유동성. 자, 4억 8,990만 달러.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3,150만 달러가 줄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무려 3억 5,900만 달러가 증가된 수치예요. 엄청난 증가 수치가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금 보유량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 자, 이 내용을 봤을 때 매출을 제외하고 자, 악재가 있을까요? 악재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악재도요, 자기네들이 매출액을 높게 측정을 해놓고, 자, 이 매출액이
못 미친다. 자, 이거를 시장에 악재로 둔갑을 시켜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밀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가를 의도적으로 밀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주가가 저점에서 고점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380%. 자, 올해 기준입니다. 38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때 누가 많이 들어왔을까요? 자, 주가가 상승하니까 개미들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를 찍고 나서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야만 자, 밑에서 사서 수익 중이신 분들, 또 중간에 올라탔던 분들, 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악기로 둔갑을 시켜서 주가를 밀면서 공포 구간을 만들었다. 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겠죠? 자, 지금 이 뉴스케일 파워는요,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로부터 정식 설계 인증을 받은 전 세계 유일한 SMR 기업이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자, 단어 중에서 유일, 최초, 독점. 자,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대시세를 만듭니다. 대시세를. 독보적인 대시세를 만들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단기적인 급락으로 인한 이러한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 실적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주가에 당연히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이 뉴스케이 파워의 주기기, 핵심 부품, 누가 공급을 하나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뉴스케이 파워의 주기기나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자, 얘네들이 매출이 올라간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도 같이 증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월요일장 자, 시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뉴스케일 파워랑 오클로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대장주잖아요.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커요. 장 시작부터 시초가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주가를 밀었다가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이런 변동성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러한 변동성이 뭐 하시면 안 되겠어요?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그널이 자, 이제 곧 슈팅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 근거를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 구간 계속해서 터치를 해주면서 매물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평선도 정배열이 됐어요. 정배열. 자, 그리고 5일 이평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요 위에 안착을 했어요. 자, 이게 어떠한 흐름하고 똑같은지 잘 보세요. 자, 차트를 조금만 밀어볼게요. 5일 이평선이 핑크색 이평선이에요. 5일 이평선 지지를 받다가 이탈이 됐어요. 자, 그러다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바닥 섰죠. 바닥 쓸 때 주가 움직임. 이때를 보세요. 자, 그리고 이때도 다시 5일 이평선 이탈이 됐다가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바닥 섰죠. 이때 주가 흐름을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5일 이평선이 이탈이 됐다가 행보하다가 바닥 섰어요. 이때 장대물 또 터졌죠. 자, 물론 이 구간에서는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의 폭은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앞전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쭉 밀렸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은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자리예요. 매물대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 황토색 박스 보이죠? 자, 이게 매물대를 뜻하는 거예요. 매물들이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지금 이 구간이 가장 두껍죠. 자, 이 밑에 보세요. 자, 매물이 얼마 없죠. 그리고 요 밑에 저점에서 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 저점에서 샀던 사람들을 털어내 줘야 돼요. 이렇게 조정을 만들면서 주가를 흔드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 저점 매수자들의 차익 실현을 유도하고, 자, 중간에 급등권에 올라탔던 이 개미들, 불나방처럼 달려던 이 개미들도 이런 조정권을 만들면서 털어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더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러한 조정 구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계속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자, 이 저점 매수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예요. 자, 이 물량을 누가 받아내야 돼요? 세력들이 이 물량을 돈을 써서 받아내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상승폭에 제한이 생기겠죠. 그리고 세력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익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구간을 주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개미털기. 자, 개미털기 구간을 만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지금 한 달 넘게 행보를 이어오면서 다들 지루하시잖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걱정도 많이 되시죠. 자, 그러다 주가를 강하게 확 눌러버립니다. 그럼 이때부터 뭐가 나올까요? 투매 물량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페릭스의 물량. 자, 이렇게 개미들 털고 나서 밑에서 이 물량을 받아서 주가를 그때부터 상승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월요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변동성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일 뿐이고요. 자, 이 변동성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상승 추세, 신고가를 트라이하는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 투명 물량 던져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조정은 저점 매수의 기회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원전 SMR 제로 끝났나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1차 상승 파동일 뿐이고요. 조정 구간을 거쳤어요. 자, 이제 2차 상승 파동, 초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절대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자, 조정은 저점 매수의 기회로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월요일장 발생되는 이러한 변동성, 주가 밀리면 뭐 하자고요? 자, 비중을 더 늘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두산 에너빌리티로 더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해주셔야 됩니까? 자, 이 좋아요 버튼. 자,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습니다. 댓글에다가 자, 신고가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 트라이,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신고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좀 더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혹이라도 발생되는 변동성에 투매물을 던지지 않게끔 제가 옆에서 꽉 잡아드릴 거니까요. 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대응망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끌고 가셔야 되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가 많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자 대응망에 입장을 하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자,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대응방입니다. 지금 현재 238명이 입장을 하고 있는 방인데요. 제가 이 상단에 김프로 직통번호 남겨드렸는데요. 010-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그리고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숫자 1번.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러한 매수민도 타점들, 자,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입장 신청 남겨주시면서 요 구독과 좋아요, 특히나 이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 거래량이 어떤가요? 앞전 거래량,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많이 죽었죠. 이 거래 대금만 보셔도 알 수 있는 게,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서 신고가 릴리 나올 때 거래 대금이 1위에서 보통 5위 안에 전부 다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많게는 뭐 3조 이상도 거래 대금이 터진 날도 있었죠. 자, 근데 지금 거래 대금 어때요? 7위까지 밀렸었네, 금요일 날. 5천억도 지금 거래 대금이 안 터지고 있어요. 그만큼 거래 대금이 줄다 보니까 거래량도 같이 죽으면서 자, 이러한 행보 구간을 만들어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수급은요. 한정적인 자원이에요. 수급이 돈이잖아요, 돈. 그쵸? 자, 이 수급들이 어디로 몰려갔어요? 자, 삼성전자 2조 3,500억이 터졌죠. SK 하이닉스. 자, 얘네는 거의 1, 2위 왔다 갔다 맨날 해요. 자, 그리고 카카오랑 네이버. 자, 이때는 스테이블 코인 이슈 때문에 수급이 이쪽으로 잠시 몰렸던 거고, 자, 최근에 하나오션은 몰렸던 이 수급 엄청나게 빠졌죠. 자,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이 반도체, 그 중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조선. 조선은 하나오션이 있어요. 자, 그리고 플러스 신규 상장한 대한조선. 자, 그리고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죠. 자, 이 수급이 돌고 도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수급 몰리면은 이 두 가지가 죽는 거고요. 이쪽으로 수급 몰리면은 이 두 가지가 죽는 거고, 마찬가지로 두산으로 몰리면 이 두 가지가 죽는다. 자, 이러한 수급의 논리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특히나 자, 하나오션 보시면요. 자, 최근에 공시가 하나 올랐어요. 언제? 금요일 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자, 이 대형주는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조정 구간이 연출이 돼요. 자, 이쪽이 몰렸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자, 삼성이나 뭐 두산이나 자, 이러한 주도주로 다른 주도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해 드렸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왔는데, 자, 이러한 위치에서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급락 구간이 연출이 되면서 주가의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러한 변동성이 뭐 하지 말자고요.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투매 물량 던지고 나가는 순간 주가 다시 미친 듯이 상승 흐름이 시작되면서 신고가 랠리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뭐 하자고요? 저점 매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자, 거래량이 죽었는데 주가는 다시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자, 특히나 지금 이 구간을 잘 보세요. 자, 8월 1일 날에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자, 이거 10억으로 하향 조정시킨다. 시장에 악재가 있었죠. 자, 이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이 63,000원 지지 구간 잠시 이탈을 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빠르게 말아 올렸죠. 자, 이 63,000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자, 보세요. 8월 1일 날 주가를 밀렸는데, 자, 그 다음날 거래량이 줄었어요. 자, 근데 오히려 주가는 강력하게 반등을 해줬죠. 그 다음날 또 추가 상승 나왔는데 거래량이 또 죽었어요. 자, 그 다음날 또 추가 상승 나왔는데 이때부터 거래량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자, 이때 하나오션은 주가가 밀렸거든요. 하나오션에 몰렸던 수급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다시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던 거고, 자, 일단은 중요한 건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매도할 사람들은요, 이미 이 조정 구간에서 주가의 변동성 이렇게 막 흔들 때 이미 매도가 다 나갔다는 걸 이미 한다는 거죠. 자, 앞전에는, 자, 이때를 잘 보세요. 요때하고 요때, 그리고 제가 요때 이렇게만 볼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밀렸을 때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 다음날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거래량은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자, 11%대 장대 한목이 터지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자, 이때 장대 한목이 터지고, 자, 위아래 조정, 그리고 급락 또 하락. 이 구간에서 매도할 사람들은 이미 매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주가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거래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주가는 점점 올라가죠. 자, 마찬가지로 이 조정 구간에서 이미 매도할 사람들은 전부 다 매도라고 나갔다는 거예요. 종목이 가벼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종목이 그만큼 가벼워졌기 때문에, 자, 이제 정말로 이 슈팅이 임박해져 온 시점까지 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지금 계속해서 이 67,000원 매물대 구간 돌파 시도가 여러 번 나오면서 매물 소화까지 대부분 다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 67,000원 구간을 돌파해 주잖아요. 자, 이때부터는 신규 개미들, 자, 매수 대기자들이 이때부터 불나방처럼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장대 항목도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죠. 신고가 트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저점 매수자들 평단가 2만 원이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전부 다 털려 나갔고, 자, 이때부터는 이 6만 원대, 6만 원대에 신규 매수자가 다시 들어오면서 리셋이 되는 거예요. 리셋이 되는 거라고, 리셋. 그러면서 2차 상승 파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요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자, 신고가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신고가 트라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자, 댓글에다가 신고가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자, 월요일장, 자, 일단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하셔야 돼요?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자,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까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동안 과거부터 보시면요, 쭉 내려볼게요. 자, 이거 제가 작년부터 끌고 왔던 종목이고, 쭉 내려보면은 7월달, 6월달, 자, 4월달, 3월달, 2월달, 1월달, 그리고 작년, 자, 언제부터입니까? 2024년도 8월 5일날. 자, 이때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끌고 오기 시작을 해서 중간중간에 이러한 매수 타점도 잡아드리고 실시간 브리핑 자료 계속해서 올려드렸었죠. 자, 그리고 쭉 올려보시면은, 자, 4월 9일날. 자, 4월 9일날 보시면은 11시 6분입니다. 1차 매수가 25,000원 이하, 2차 매수가 20,000원 이하, 손절가도 18,600원 이탈 시, 손절가까지 제시를 해드리면서 매수 타점은 이때부터 잡아드린 거예요. 평단가 22,250원. 자, 최근 고점 74,100원이었죠. 자, 근데 이 머리 꼭대기에서 매도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이때부터 중간중간에 요런 브리핑 자료, 자,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면서, 자, 고점 구간이 6월 30일 날이었죠.
자, 이 6월 30일 날 보시면은 자, 이 6월 30일 날에도 시간대가 오전 9시 13분이었고요. 요건 분봉 차트입니다. 전고점이었죠. 자, 근데 이거 8시 땡 하자마자 쏘고 밀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도하셨던 분들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으실 거라고 봐요. 그쵸? 자, 그리고서 주가 밀렸다가 다시 말아 올렸어요. 자, 근데 다시 파란색 음봉 보이죠? 자,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 자, 전고점 매물 소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맞고 눌릴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래서 제가 급하게 7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거의 250% 이상. 자, 중간에서 절반 매도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250% 수익권에서 절반 매도를 했다. 자,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걱정거리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분할 매도를 했기 때문에 현금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주가 밀리면 밑에서 다시 비중 추가하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자, 그 다음날 보시면요. 자, 고점을 찍고 나서 다음날 마이너스 8%대 급락이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투매 물량 던지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건데, 자, 오히려 저는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자, 위로 쭉 올려보면은, 자,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로가 적혀 있죠. 자, 오히려 63,000원, 59,000원, 분할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자, 요 분봉을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63,000원, 영상 초반에도 강조를 좀 드렸었던 이유가, 자, 보세요. 자, 여기가 매물대의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이었다가 또 지지로 바뀐 자리예요. 자,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여기를 찍고 밀렸어요. 뭐 한 거예요?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요 59,000원이 저항으로 작용을 받다가 요 구간을 뚫어줬단 말이에요.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 구간을 돌파를 했고 지속적인 지지력, 이탈시켰다가도 말아 올리고 계속해서 지지력이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6월 23일 날 거래량을 빵 터트리면서 요 구간을 시원하게 뚫어내요. 자, 그리고 요 윗구간이 무슨 자리냐면은, 자, 68,900원. 자, 요 위로 종가 마감하게 됐을 때 투자 규모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구간이었죠. 당연히 투자 규모 종목 지정 우려로 인한 차익 실현 물량 쏟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자, 요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주가 밀렸어요. 자, 근데 여기 돌파했던 이 자리가 다시 지지로 바뀌는 자리죠. 계속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뚫어주려고 하다가 또 매물대 맞고 주가가 밀렸어요. 이탈시켰다가 말아 올렸죠. 자, 이렇게 지지가 나온 걸 확인하고 나서 63,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타점을 잡아드린 거고, 혹이라도 이 자리가 이탈됐을 경우에는 59,000원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59,0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까지 잡아드린 거예요. 신규로 들어오셨던 분은 평단가 61,000원입니다. 지금 주가 얼마죠?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66,300원이에요. 수익권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여러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점 구간에 이 매도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요. 뭐가 생기죠? 욕심이란 게 발생이 돼요. 5%만 더 먹고 매도를 해야지. 5% 올라가잖아요. 10%까지만 하다가 주가 어떻게 되죠?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주로도 흘러내려요. 아마 이러한 경험들 대부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자, 그만큼 매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 매수 타점을 잡는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차트 공부만 열심히 하셔도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요. 주식은 심리 싸움이에요. 심리 싸움. 자, 이 고점 구간에서는 이 욕심이 발생될 수도 있고, 자,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공포감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뭐 투매를 던지든 아니면 욕심을 부리면서 좀 더 홀딩을 하다가 주가가 밀리든 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과 함께 자, 실시간 브리핑 자료까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가 어렵다. 본업 때문에 바빠서 하루 종일 주시장을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자 대응방에 입장을 하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제가 요 상단에 김프로 직통번호 하나 남겨드렸는데요. 010-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을 이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자, 요것만 같이 붙여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들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거예요. 문자 발송으로. 실시간으로 발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자, 요렇게 더보기라고 버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요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을 건데, 자, 이거 이상한 뭐 스팸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 있는 번호랑 동일하게 URL 주소 뒷부분이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 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잖아요.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이렇게 제 번호가 입력이 되는 링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요 파란색 버튼만 한번 누르시면은 휴대폰, 스마트폰에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거고, 단 요거는 PC에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버전이에요. 모바일 버전. 자, 요 밑에 보시면 문의란 옆에다가 두산,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요 전동 버튼까지만 눌러주시면은 간단하게 입장 신청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또는 두산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구독자 무료 대응방입니다. 자,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만큼 입장 신청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자, 요게 좋아요 버튼이에요. 자, 요 좋아요 버튼까지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시청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구독 버튼은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구독을 눌러 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올릴 때 자동으로 알림이 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제 영상을 시청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죠. 댓글창에다가 다음 주 신고가 갈 수 있습니다. 자, 신고가 가자는 의미에서 요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발생되는 이러한 변동성에 투매 물량을 던지는 대신 아, 이번 주 신고 갈 수 있는 자리구나.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댓글로 신고가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대차 잔고를 좀 보시면요. 자, 지금 대차 잔고가 1899만 주 남아있는데, 자, 220만 주에서 대차 잔고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자, 이 대차 거래 증감 추이를 보시면은 최근에 자, 지속적인 상한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죠.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지속적인 숏 커버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 요 구간에서는 쇼커버가 진행이 됐던 자리가 요 63,000원. 요 라인 부근에서 아랫꼬리를 말아 올렸죠, 계속해서. 자, 이 아랫꼬리가 이 쇼커버의 물량이 들어오면서 밑에서 물량을 받쳐준 흔적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대차 거래가 뭐냐면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린 거예요, 빌린 거. 상한의 의무가 있죠. 자, 근데 보통 공매도를 치는 구간이 고점 구간이고 상한하는 구간이 저점 구간이에요. 자, 이거 공매도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데, 자, 공매도가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10만 원에 공매도를 쳐요. 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겠죠. 7만 원까지 밀렸다 가정을 하면은 7만 원에 사서 되갚는 거예요. 그럼 얘네는 10만 원에 매도를 치고 7만 원 되갚는 거기 때문에 3만 원의 차익이 발생이 되는 구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계속 저점에서 상한을 해야지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건데, 자, 얘네가 공매도를 쳤던 이 구간이 완전 고점에서 공매도를 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공매도가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면서도 계속해서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누르려 했는데, 자, 매수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왜? 시장의 주도주잖아요, 주도주. 자, 누르기가 실패가 된 거예요. 자, 주가는 계속 올라와요. 자, 얘네 평단가보다 지금 주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얘네는 지금도 손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변동성이 끝나고 나서 주가 팡 튀면서 신고가 트라이 나오잖아요. 특히나 이 67,000원 구간을 돌파해 줬을 때, 자, 신구 개미들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될 거예요. 대량으로. 자, 신규 매수자분들. 자, 평단가 6만 원대 진입을 하는 거고, 이미 2만 원대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 구간에서 전부 다 털려 나갔어요. 자, 리셋인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목이 가벼워졌어요. 자,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쉬워진 환경이 조성이 된 거다.
자, 그럼 이때부터는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신고가 랠리. 자, 그렇게 됐을 때 얘 공매도 세력들 파산이야, 파산. 반대 매매 나온단 말이야, 반대 매매.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청산, 파산이라고, 파산. 자, 그러면은 이 남아있는 이 물량들, 자, 이게 뭘로 들어오죠? 매수세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파른 상승. 이해되시겠죠? 저는 이번에 2차 상승 파동이 시작될 때 정말 단기간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왜? 자, 40% 이상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은 정말 단기간에 충족을 시키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될 우려. 자, 이것도 우리는 좀 미래긴 하지만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을 받고 나서 자, 주가의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 이 시점이 어찌됐든 간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쯤 될 건데, 자, 올해 3분기부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상승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미국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 지금 8곳하고 가스터빈 수주를 지금 조율을 하고 있어요. 가스터빈.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언급을 드렸죠. 이거 원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원전 플러스 SMR 플러스 가스터빈. 자, 요기 플러스 뭐 원전 해체란 재료도 있긴 한데 이거는 좀 뒤로 가서 자, 이 재료는 나중에 터질 가능성이 커요. 자, 우선 이 두 가지로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 재료는 이 가스터빈이란 말이에요. 자, 이 수조권. 자, 지속적으로 수조권이 발생이 되면서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이거 3분기 실적 발표 10월 달쯤에 나오죠. 자, 이거 9월 달부터 주가의 선반영을 받아서 상승을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한테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월요일 날 변동성 발생될 가능성 높아요.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에 여러분들께서 투매 물량을 많이 던지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5% 조정 나올 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까지도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러한 큰 조정을 원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혹시라도 변동성이 발생이 된다. 절대 투매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오히려 지금 평단가가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번 변동성이 나타난 이 구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기회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오션 지금 투자 경고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대형주기 때문에 투자 경고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은 조정 구간으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하나오션에 들어와 있던 이 수급, 두산 에너빌리티로 유입이 되면서 강력한 상승 흐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날짜가 8월 25일까지입니다. 판단일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 투명 물량 던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면서 중요한 정보들, 자, 이 정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시면은 저는 외신 기사까지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은 자, 이거는 오늘 올랐던 기사 내용인데 뭐 대형은 미국과 함께 SMR을 단독으로 자, 한국 원전 수출 투트랙 전략을 사용한다. 자, 요거는 크게 중요한 기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언급은 안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한국 원자력 그린본드 발행 SMR 투자 글로벌 원전 산업소 주목을 한다. 자, 이재명 정부 자, 친원전 행보. 자, OECD와 공동으로 신원전 로드맵 컨퍼런스 9월 8일에서 개최를 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가스터비 고리 2345기 그리고 한빛 1호기 운영이 정지가 되죠. 그럼 얘네들이 만들었던 이 전력 가스터빈으로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스터빈으로. 자, 가스터빈 복합 발전소. 자, 가스터빈 누가 만들어요? 투산 에너빌리티. 전 세계 단 4곳밖에 못 만드는 정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 뭐 베트남. 제가 최근에 베트남 많이 언급을 드렸었죠. 자, 베트남도 본격적인 얘네는 SMR이에요. SMR. 자, SMR 수주권. 금방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상 체코 원전 이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수주권은 베트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이미 베트남 현지 매체에서도 한국형 SMR이 베트남에 가장 적합하다. 언론에서도 이미 보도가 됐던 내용이 있어요. 자,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가 제 영상에서 좀 많이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자, 베트남 현지 기사예요. 랑로우 베트남. 한국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뭐 베트남 소형 원자료, 뭐 총리 결정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요 밑에 보시면은 다 중요한 거.
일단은 뭐 중국도 나와 있는데 중국은 신뢰를 못한다. 자, 이런 내용이고, 자, 베트남은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국에 접근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 자, 요 밑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실용적,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현대 베트남의 가장 적합한 기술은 한국의 스마트 소형 가압 경수로 기술이다. 자, 대놓고 베트남에서 가장 적합한 기술이 한국의 스마트 소형 가압 경수로 기술. 그러니까 스마트 SMR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실시간 정보들까지 제가 이 구독자 대응방에서 계속해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자 대응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 상단에 김포로 직통번호 제가 남겨드렸습니다. 010-2654번에 9620번입니다. 010-2654번에 9620번으로 두산 텔레그램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다가 뒤에 숫자 1번 문자 바로 지금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구독자 대인방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입장 시청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요 구독과 좋아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신고가, 자, 이렇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가자. 이렇게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